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기수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모의고사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올해 지금 5월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느냐 할 때 초시생이라면은 15개 정도 맞추면 됩니다. 공부를 한 해 더 하셨던 분들은 18개는 맞추어 줘야 돼요. 이번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중입니다. 중. 그러니까 두 번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18개를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오답 노트를 꼭 만드세요. 그 오답 노트라는 것은 틀린 지문이 있죠, 그죠? 그것만 옮겨 적으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 옮겨 적었던 오답 노트만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으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1번에 소재, 소유자, 토지 이동 사유 틀렸죠. 그죠? 이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1번 틀렸네요. 2번에 건물의 명칭은 맞죠. 그죠? 개별 공시지가 틀렸죠. 그죠?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토지의 이동 사유와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 그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3번에 보니까 전후 부분 건물의 표시, 소유권의 지분, 건물의 명칭 맞네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 읽을 때 이 건물의 명칭이 레미안 아파트고 전후 부분 건물의 표시가 101동 1701호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에 보니까 대리군의 비율 고유번호는 맞죠. 그죠? 부호 및 부호도 이 표현은 경계점 자료등록부에서만 등장을 하죠. 대리군 등록부에서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5번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도면번호 틀렸죠. 그죠? 이 도면번호는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만 등록하지 않죠.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합니다. 도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도면번호는 등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번에 보니까 축척 변경의 청산의 절차입니다. 그죠?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는 며칠 이상 공고하느냐, 15일 이상 공고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것에 납부 고지, 수령 통지는 20일 이내 하죠. 그죠? 이 축척 변경은 해마다 출제를 하거든. 날짜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 날짜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어요. 그죠?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임야 맞죠. 그죠? 만약 출제위원이 이게 생략을 한다면, 이걸 생략한다면 그냥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곳은 잡종지죠. 그죠?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임야죠. 임야.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에 묘지공원은 공원이다 틀렸죠. 그죠? 묘지공원은 묘지지 공원이 아니죠. 그죠? 공원묘지 공원묘지 그거는 묘지입니다. 묘지. 3번에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지목은 임야죠. 그죠? 출제위원이 지목을 시험에 낼 때 항상 지문으로 띄우는 게 이 보기 3번입니다. 산림 및 원야. 이 산림이라는 거는 숲이 우거진 산이죠. 그죠? 원야라는 거는 허허 벌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죠?
4번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이라면 전이 아니라 답이죠. 그죠? 전은 밭이고 답은 논이죠. 그죠? 전하고 답의 차이는 경작 방법입니다. 물입니다.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이라면 답,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라면 전이 되죠. 그죠? 5번에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이다. 틀렸죠. 그죠? 도로에서 제외를 하죠. 그러면 아파트 안의 통로는 대가 되죠. 그죠? 대. 공장용지 안의 통로는 공장용지가 되죠. 그죠? 도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4번에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된 사항이 아닌 것 일어나죠. 그죠? 1번에 여기서 1번, 2번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 두 개는 답으로 만들기 곤란하죠. 그죠?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종합공부니까 건물도 포함을 한다. 그래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예요. 3번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여기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죠. 그죠? 4번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게 공시지가죠. 그죠? 과거 시험에 가격을 보상이라고 고친 적이 있어요. 보상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자, 5번에 보면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죠. 이게 부동산 등기법 제48조 부동산 표시 틀렸죠. 그죠? 부동산 권리입니다. 권리. 여러분들 이 부동산 종합 공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법을 배울 때는 소유자만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이제부터 부동산 종합 공부니까 소유권도 포함을 하고 소유권 이외도 포함을 해요. 그럼 여기서 권리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 권리가 소유권도 되고 소유권 이외도 돼요. 따라서 부동산 종합 공부를 발급을 받으면 소유자도 알 수 있고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가 아니라 부동산의 권리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지적청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그죠? 지적청량 의뢰서는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제출한다. 의뢰한다. 맞죠. 그죠? 여기서 지적청량 수행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의미하죠. 시험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지적청량 수행자입니다. 그런데 지적청량 성과의 검사와 재조사는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하지 못한다. 이 검사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가 하는데 지적소관청에다가 위임을 했어요. 따라서 검사와 지적재조사 청량은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죠. 그죠? 3번에 지적청량 수행자가 지적청량을 실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의 청량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그죠? 무엇이 틀렸느냐? 국장이 틀렸죠. 그죠? 자, 청량은 지적청량 수행자가 합니다. 이 지적청량 수행자가 했던 청량을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받고 등록하느냐,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 검사는 두 사람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검사를 하고 미만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합니다. 국장이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 하나 알아야 될 게 청량을 하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게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에 지력청량 수행자는 지력청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력소관청에다가 제출한다. 만약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지력청량 수행자가 지력청량 수행 계획서를 지력소관청에다가 제출한다는 말은 맞는 지문이죠. 이 자리에 지력소관청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력소관청은 지력청량 수행계획서를 지력청량 수행자에게 제출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지적청량 수행자가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력소관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청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 맞죠? 그죠? 자, 6번으로 갈게요. 지력 정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네요. 1번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틀렸죠. 그죠? 여기서 핵심을 딱 잡을 때 우리가 토지 이동의 종류는 많아요. 예를 들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 행정구역의 개편, 지분 변경, 도시개발사업, 대위 신청 이런 게 전부 다 토지 이동에서 등장을 해요. 그 중에 공유수면 매립,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게 신규 등록이죠.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그게 신규 등록이에요. 그래서 지적 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결론입니다.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아직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에서 등기자만 나오면 무조건 틀렸습니다.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아직 없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게 33회 시험의 정답이죠. 그럼 이 문구는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이라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맞게 하면 이 말입니다. 신규 등록을 제외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옳은 지문이 돼요. 신규 등록할 때 하면 X, 신규 등록을 제외한 하면 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에 지력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력공부와 부동산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한다. 예쁜 말이죠. 3번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력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이 문구도 중요한 문구죠. 결론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 필요하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력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죠. 그죠? 4번에 토지 이동이 있다면 등기 촉탁을 하는데 여기서도 핵심 신규 등록은 제외죠. 제가 그랬죠. 신규 등록에서는 등기자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럼 딱 암기할 때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력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하는데 안 하는 거 두 개만 딱 암기하세요. 신규 등록과 소유자 변동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등기 촉탁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을 때 알리는 거예요.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죠. 그래서 소유자 변동은 등기 촉탁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이 표현을 그냥 간단하게 하면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지로 등록한다, 이런 의미죠. 5번은 지문으로 띄우지만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자, 7번에 지력 청량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틀린 것 이래나요. 1번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 이게 경계 복원 청량이죠. 그죠?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이죠. 이게 지적 확정 청량이죠.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할 때 우리가 사업자가 들어가면 종류는 불문합니다.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든 농어촌 정비 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택지개발 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청량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청량 이름을 지적 확정 청량이죠. 자, 그다음 3번에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게 지적 현황 청량이죠. 그죠? 자, 4번에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도 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토지, 이게 신규 등록이죠. 그죠? 여러분들 새로 조성된 토지, 이게 공유 수민을 매립하는 거죠. 신규 등록이죠. 그죠? 5번에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 이 합하여가 합병이죠. 그죠? 합병. 그러면 토지 이동 중에 청량을 하는 거, 우리 법에는 청량을 하는 거는 13가지를 명시해 놨죠. 그죠? 안 하는 거는 4가지거든. 그럼 13가지를 먼저 암기할 것인가, 안 하는 거를 암기할 것인가, 안 하는 거를 먼저 보면 돼요.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을 청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에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 일어났죠. 기억에 지도공부 등본 맞죠, 그죠? 여러분들 소유자 정리길에서 틀렸죠, 그죠? 왜? 토지의 표시에 소유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청량 결과도 맞아요, 그죠? 지력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력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게 부동산 종합 증명서죠. 맞죠, 그죠? 미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볼 때 지적 공부 복구라는 것은 지적 공부가 분실됐다, 멸실이 됐다, 훼손이 됐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적 공부 속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거든. 이때 토지의 표시는 무엇을 보고 복구를 하고 소유자는 무엇을 보고 복구하느냐, 이게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법에. 자,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입니다. 등기부, 판결서, 여러분들 이 2개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이 지력 공부가 분실됐다면 등기부 보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와 판결서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복제해둔 자료죠. 미리 분실될 걸 대비해서 복제해놨다. 그러면 그 복제한 자료 보고 복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시험에 출제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이 4개거든. 자, 처음에 지력공부 등본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훼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는 것은 분실됐다, 멸실이 됐다면 복구를 해요.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 책상 위에 대장과 도면을 올려놓고 업무를 보다가 커피를 쏟아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잘 안 보여. 그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커피를 쏟았다, 낡았다, 이런 말이거든. 그럼 원본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걸 보고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적공부 등본입니다. 청량 결과도죠. 여러분들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이거든. 이 도면은 다 청량을 통해서 만든 거죠. 그죠? 그럼 그 청량 결과도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여러분들 지적 공부가 없어졌다면 부동산 종합 공부를 보고 복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나오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이동입니다.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이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이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적 공부가 분실이 됐다면 이거 보고 정리했잖아요. 이거 보고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꼭 암기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이네요. 그죠? 지력전산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지력전산자료를 신청하라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력전산자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지력소관청에다가 신청한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기 토지, 피상속인의 토지, 피상속인이라는 게 내 겁니다. 여러분들 상속과 피상속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직 대당과 등기부는 아버지 명의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아버지 명의로 돼 있어도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자식 겁니다. 자식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은 내 겁니다. 내 거 자료 이용할 때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해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시군구 단위의 지력전산자료는 지력소관청 읍면동장, 이 읍면동장이 틀렸죠. 그죠? 그래서 자, 지적전산자료는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전국 단위냐 시도 단위냐 시군구 단위냐일 때 전국 단위는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국장, 시도지사, 지력소관청.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또는 지력소관청. 시군구 단위는 지적소관청에 이 읍면동장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5번에 전국 단위는 국장, 시도지사, 지력소관청 맞죠? 그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0번에 지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틀렸죠. 그죠? 지번은 지번 부여 지역별, 이 지번 부여 지역별이 동이죠. 1번 틀렸어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지번 앞에 산 틀렸죠. 그죠? 토지대장 지적도가 아니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럼 3번에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맞죠? 그죠? 신규 등록은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이죠. 그죠?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세 가지죠. 하나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 이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이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 틀렸죠. 그죠? 북서에서 남동이죠. 그죠? 남동. 5번에 분할의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합병은 본번, 분할은 부번이죠. 그죠? 부번. 그래서 최종 부번 다음 수문부터 부번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에 지력공부의 보관 및 반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에 지력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한 경우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맞죠? 그죠? 자, 2번에 보니까 지적소관청은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력공부를 복제 틀렸죠. 그죠? 이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력공부 복제는 국장이 하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이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우리 지적 파트에서
복제는 두 번이 나오죠. 하나는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력 공부 복제는 국장이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 복제는 지력 소관청이 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3번, 4번, 5번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적 공부는 열람 발급은 해당 지적 소관청에 열람 발급을 신청한다. 맞죠, 그죠?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력 공부 열람 발급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이죠.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은 지력소관청 읍면동장이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3번은 지적공부 여기는 종이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4번, 5번은 컴퓨터 전산화된 겁니다. 컴퓨터 전산화. 그래서 왜 읍면동장이 들어가느냐? 자, 정보처리 시스템이나 부동산 종합공부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도 대량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12번에 등록전환 면적의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겁니다. 면적의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문구를 암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본다면은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고 면적이 100입니다. 100인데 그럼 토지대장에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을 했어요. 청량하니까 100일로 나오더라. 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100을 문자로 읽으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고, 100일을 문자로 읽으면 등록 전환될 면적입니다.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이거는 옛날 면적이고 이거는 새 면적이에요. 그럼 당연히 토지대장에는 새 면적을 등록하는 겁니다. 이걸 문자로 하면은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는 말은, 자, 과거 면적이 100이었는데 청량을 해보니까 110으로 나오더라. 여러분들 위는 1의 차이가 있죠. 아래는 10의 차이가 있죠. 그럼 이걸 차이가 크다,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이때 여러분들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옛날 장부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옛날 장부도 110으로 수정하고 정정하고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정을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정정하느냐,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느냐,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래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파트네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의 정할 사항으로 틀린 것 일어났네요.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라면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죠. 그죠? 맞네요. 그죠? 이번에 등기 원인 및 등기 원인 일자. 그러면 그냥 1월 2일 날 매매했다. 이 매매가 등기 원인이고 1월 2일이 등기 원인 일자죠. 맞죠? 그죠? 저 3번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 자, 여기서 조심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왜? 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명 주소만 쓰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는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4번에 합유의 경우, 합유라는 뜻 맞죠? 여기서 조심하는 거는 합유, 지분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합유라는 뜻은 맞죠. 그죠? 자, 그럼 이제 5번에 매매 목록을 첨부한 경우 거래가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거래 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 가액을 등기하거든. 그러나 매매 목록을 첨부하면 거래 가액은 등기하지 않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신청 정보야 첨부 정보거든. 여러분 이게 소유권 이전하기 신청서 앞면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신청 정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뒷면이에요, 뒷면.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의 신청 정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과서에 신청서의 앞면과 뒷면에 양식이 나와 있을 거죠. 그걸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등기부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 일어났죠. 1번에 신청 정보 그 밖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을 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자, 니은에 보니까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 발급 틀렸죠, 그죠?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니은은 틀렸네요, 그죠? 뒷것에 매매 목록은 자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 발급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광의의 등기부,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은 넓은 의미로 등기부입니다.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됩니다. 되는데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발급해 주지 않죠. 쉬운 예를 들면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 도면이 있어요. 그럼 아파트 등기부를 열람 발급 받을 때 가만히 있으면 도면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파트 등기부를 발급 받을 때 나는 이 아파트에 도면도 필요하니까 도면도 함께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발급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에 등기부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발의할 때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자, 여기서는 꼭 기억할 때 두 가지로 딱 기억합니다. 등기부와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의 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이 안 되지.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는 반출할 수 있지. 그래서 키는 등기부를 묻는지 신청서를 묻는지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리얼은 틀린 지문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5번에 소유권 벌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죠.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죠? 형성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불문하죠. 그러니까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벌어넘기 할 때는 종류에는 제한이 없죠, 그죠? 이번에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소유명인 을이죠, 그죠? 그 상속인은 을의 상속인이죠, 그죠?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다. 대장상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그죠? 할 수 없다. 맞네요. 일부 지분만의 소유권 벌어 넘기는 각하되어야 한다. 지분만의 소유권 벌어 넘기는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4번에 보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당의 토지가 자기의 소임을 확인한 내용의 확정 판결에 하여 소유권 벌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구별해야 됩니다.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죠. 건물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죠. 그래서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장군수 구청장.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네요. 미등기 주택의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벌어넘기를 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네요. 자, 16번에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하는 등기로만 묶은 것 일어났거든. 이 기억에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제3자 명의의 등기 일어났죠. 이게 여러분들 풀이하면 이겁니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어버리잖아요. 이걸 법률 용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예를 하나 그림으로 한번 본다면,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을 했어요. 자, 지상권자가 을입니다. 그럼 을은 지상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이 지상권의 저당권은 부기등기한다. 그러면 이 지상권은 갑하고 을하고 맺은 것이고, 지상권의 저당권은 을하고 병하고 맺은 거예요. 이때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1번을 지워야 된다. 그럼 1번을 말소를 하면 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기등기 권리자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들어가야 1번을 말소할 수 있는 겁니다. 승낙서를 안 써주면 말소 못하죠. 그 말은 말소했다는 소리는 승낙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면 이 부기등기는 말소 등기 안 해도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리를 할 때,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표현이 법률 용어에는 이렇게 나와요. 법조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게 그 목적물에 설치하는 건전한권 말소, 직권 말소라. 여러분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죠. 하는데 안 하는 예외 3가지가 있죠. 수용되기 이전에 상속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 인정된 권리는 말소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에 가처분 명령이죠. 이거는 단독이죠. 여러분들 가처분은 촉탁을 하는 거죠. 촉탁. 그런데 가처분 명령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 신청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역지 지역권 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 지역권, 우리가 지역권 등기는 2번 하죠. 성역지는 공동신청. 그래서 우리가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런데 이 요역지 지역권은 등기관이 직권을 하죠. 직권. 그럼 이거는 틀렸네요. 미음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죠. 그럼 미음은 맞는 지문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소유권 이전에게 신청이 협력하지 않아요. 소유인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금인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를 암기를 하는 겁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이 서류 4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판결서는 사법부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금인은 행정부입니다. 부처가 다릅니다. 전부 다 들고 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도 별도로 들고 가야 되죠.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정답은 1번이네요. 2번에 유정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이 유정은 공동신청이잖아요. 공동신청이니까 의무자가 있죠. 그럼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죠. 3번에 거래가액은 권리자 기타 상란에 기록한다. 맞죠? 과거 시험에 이거를 등기 원인란에 기록한다. 이렇게가 정답으로 만드는 적이 있죠. 거래가액은 권리자 기타 상란이죠. 그죠? 수용은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 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 맞죠? 과거 시험에 이걸 수용의 재결일이라 쓴 적이 있어요. 재결일이 아니라 개시일이죠. 그죠?
5번에 갑과 을이 가장매매에 의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후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갑과 을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가장매매가 딱 나오면 진정명의 회복이죠. 그죠? 할 수 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8번에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는 이났죠. 전부가 말소 회복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죠. 이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부기등기죠. 자, 3번에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는 자, 여기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주등기죠. 주등기.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는 부기등기죠. 제가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1순위는 소유권에 들어오면 전부 다 주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부기등기죠. 그러면 소유권에 가등기가 들어오면 당연히 주등기가 되고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주등기가 되죠. 그런데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면 가압류가 들었다면 부기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성낙이 없으면 주등기죠. 그죠? 성낙이 있으면 부기등기죠. 그럼 성낙이 없으니까 주등기가 되죠. 그죠? 5번에 말소등기는 전부를 지우는 거죠. 말소등기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죠. 그죠? 전부 다 주등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 19번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일어났노. 일동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오죠. 그죠? 이번에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X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등기필 정보입니다. 등기필 정보 제공을 묻는지 작성하여 통지를 묻는지 틀리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 작성하여 통지는 이렇게 나오죠.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를 하거든. 그러면 요 새로운이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예요. 따라서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나머지는 안 해.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면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는 작성을 하는데 안 하는 예외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수한 등기, 먼저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 소유권 보존이죠. 그럼 이 3개는 왜 안 하냐? 결론입니다. 본인이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자,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 한번 본다면은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을하고 병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요 채무자 을이 등기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대위 신청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신청인은 채권자가 대위 신청했잖아요. 명의는 을이죠.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됐다. 그럼 이게 정상적인 등기라면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되는데 신청은 병의인 거예요.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을이 신청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갑과 을 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의 상속인 병은 갑과 공동으로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사망을 따가면 결론입니다. 아버지가 매매하고 우리가 매매 대금 주고 등기 받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럼 자식이 대신 등기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포괄 성계인해완 등기라고 하죠. 그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냥 리얼에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해는 대표자를 등기 권리자 등기무자
틀렸죠. 그죠? 자, 이거를 꼭 기억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나오면 가장 전형적인 예는 종중이거든, 종중. 그러면 명의는 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명의는 종중이 소유자이지 종중의 대표자가 소유자가 아닙니다. 의무자, 권리자는 종중,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의무자, 권리자지 대표자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 대표자는 무슨 인이냐? 신청인이죠. 신청인. 그러니까 이 용어를 구별 못하면 안 돼요. 명의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의무자, 권리자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신청인은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이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0번에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자, 1번에 가처분 명령을 신청한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지 방법은 틀렸죠. 그죠? 부동산 소재지죠. 우리는 주소지는 사람이고 소재지는 부동산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부동산이죠. 틀렸네요. 그죠? 이번에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존을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3번에 자기 지분만에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자, 지분의 본등기는 할 수 있고 정부에 대한 본등기는 할 수 없고 꼭 기억해 두세요. 지분에는 O, 전부는 X.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는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거든. 따라서 본등기가 순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가등기는 살아있어야 돼요. 결론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죠.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었어요. 5번에 저당권의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그러면 답은 5번이네요. 여러분 이걸 딱 정리할 때 결론은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저당에 가등기가 들어왔거든.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전세가 들어왔다. 저당이 들어왔다. 저당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소유권 이전이 들어왔어요. 그럼 나중에 저당의 본등기라면 이거 전부 다 말소되지 않아요. 하나만 보면은 이거 저당이죠. 이거 전세죠. 저당과 전세는 양립이 되잖아요. 자, 이거는 1번이죠. 이거는 2번이잖아. 2번이 있어도 1번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소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건 한 개도 없죠. 그죠? 한 개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이네요. 환매 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이 된 게 하였을 때 이게 환매권 행사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맞죠? 그래서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 특약은 직권 말소고 불행사하면은 공동 말소죠. 환매 특약 등기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맞네요. 그죠? 모든 등기는 매도인은 의무자죠. 의무자. 그러나 환매에서만은 반대가 되죠. 반대. 그래서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죠. 3번에 환매 특약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정보는 하나만 X죠. 그죠? 신청 정보는 각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볼 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신청서가 하나,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는 신청서가 두 개죠, 두 개. 자,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면, 자, 보세요. 이게 환매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환매했거든. 그 등기 여기에 같이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이게 소유권 이전이고, 이게 환매죠. 그럼 번호가 두 개잖아요. 그럼 신청서도 두 개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 등기라거든. 그럼 이게 소유권 이전과 신탁입니다. 등기는 두 개입니다. 근데 이리 가보니까
번호는 한 개밖에 부여를 못 받아요. 그래서 신청서는 하나가 들어간다. 요걸 기억해 두면 돼요. 자, 22번에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죠? 전세권이 소멸돼서나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는 건물에는 새로운 전세권은 수리할 수 없다. 이게 후등기 저지력이죠.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전세기한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주려면 1번 전세는 말소하고 줘야지, 말소하지 않고 줄 수 없다. 그럼 바로 정답은 1번이 되네요. 그죠? 2번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한 이전 등기는 만료된 경우는 불가능하다. 틀렸죠. 그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는 만료된 후에 하는 거죠. 후에.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를 할 때 목적 범위 전세금 목적이 틀렸죠. 그죠? 전세는 이미 전세계약서 속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용도가 나와 있어요. 그죠? 신청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 그 다음에 4번에 공유 지분의 전세권은 가능하다. 틀렸죠. 그죠? 용익권에는 자, 우리가 지분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다. 용익권은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죠. 이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지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분에는 안 되죠. 그죠? 5번에 토지의 일부이라면 대상 틀렸죠. 그죠? 부동산 일부 딱 들어가면 도면을 첨부하는 거지. 대상을 첨부한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3번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야 놨죠.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 주민등록번호가 틀렸죠. 여러분들 핵심은 이거예요. 신청서와 등기부입니다. 대리인은 신청서에는 씁니다. 등기부에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만 씁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쓸 필요가 없어. 그럼 기억은 틀렸네요. 그죠? 이번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틀렸죠. 그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하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왜? 본인이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안 준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는데 갑이 매매 대금 받고 집 비워줬어요. 비워줬는데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요.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으로 나오죠. 그럼 세금은 갑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갑이 빨리 받아가라고 소송을 걸었다. 이게 성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자, 이때 보세요. 신청인은 갑이죠. 갑은 의무자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제공은 해야 돼요. 그런데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을. 명의는 누굽니까? 을. 그러면 이 말은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을이 신청을 하지 않고 갑이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주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보낸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이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법인을 묻는지 법인 아닌 사단을 묻는지의 차이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정면한 정보를 첨부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리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 의무자나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 여러분들 집을 매매해 보신 분들은 매도인이 의무자죠. 매도인은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되죠. 그 주민등록 초본이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4번에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나죠. 그죠? 자, 권리 이전 보존 설정 등기와 함께 신탁의 등기를 할 때 각각의 순위번호 틀렸죠. 그죠? 좀 전에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등기는 두 개지만 번호는 한 개밖에 부여를 못 받았죠. 그래서 하나의 순위번호, 그래서 신청서는 한 개죠. 1번 틀렸네요. 그죠? 2번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수탁자가 안 하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3번에 신탁 등기 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공유인 뜻 틀렸죠. 그죠? 공유가 아니라 합유죠. 수탁자가 여러 명이라면 소유자가 여러 명입니다. 공유로 등기하느냐 합유로 하느냐 합유죠. 그죠?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에 신탁 등기의 말소는 공동 틀렸죠. 왜냐? 여기에 단독이죠. 그러면 신청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을 하는 거예요. 단독. 틀렸죠. 5번에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다. 이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죠. 항상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주등기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모의고사를 풀어봤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풀면 틀린 지문이 있죠. 그 틀린 지문만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나중에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같이 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